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엊그제 말복이 지났죠. 여름이면 찾아오는 이 복날. 보양식들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복날이 돌아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고기의 식용 논란이죠. 불법이다, 합법이다라는 논란과 개고기가 식품이냐 아니냐, 반려동물로서 존중해야 한다라는 논란까지 격론이 펼쳐지고 있고 그 논란은 수십 년째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논란 속에서 개고기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유통과 거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논란의 종착점은 무엇일지, 식문화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없어져야 될 폐습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으로 사실은 폐기 처분돼야 될 그런 거를 식용으로 둔갑해서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을 좀 잡아먹는다는 게 좀 혐오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먹고 그냥 싫어하는 사람 안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찬성이 잘 먹으니까. 예전부터 먹어왔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통 과정만 괜찮다고 깨끗하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개고기의 식용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래된 해묵은 논쟁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먼저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매년 요맘때면 더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마 반대 시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사실 개식용 반대를 넘어서서요. 예. 개식용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예. 너무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답변하기 이전에 예. 개인적으로 개는 물론 모든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도 않고 또 동물성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다른 이야기를 고기도 안 드세요?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예. 소돼지 닭은 안 불쌍하냐 이러면서 예. 희비조로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 채식주의자시군요. 예, 완전 비건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개식용 금지에 대한 그 질문하셨는데요. 예. 사실 한 종의 동물이 한쪽에서는 먹거리로 이용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반려동물로 정말 많은 사람이 길기도 하고 예. 이런 동물종 개밖에 없거든요. 뭐 인명구조견, 마약 탐지견, 장애인 도우미견, 수많은 또 가족처럼 기르는 반려견들. 반려견 인구 지금 우리나라 1천만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걔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짖는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길들여가며 좀 다른 동물로 취급을 하였던 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걔가 그 오랜 세월 길들여지면서 인간과 교감 능력도 뛰어나고 잘 길들여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상 그런 동물을 먹는다는 것, 자연스럽게 꺼려지는 것도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야생동물의 취식 금지했거든요. 인간이 모든 동물 그렇다고 다 먹게 하는 거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취식을 환경적인 이유로 금지했다면 예. 정서적인 이유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거 저는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지만 더욱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의견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발음이 안 됩니다.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는 쪽에서 동물보호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한 식문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수세기 전에 궁핍한 시대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행해져 왔던 거 얼마나 많을까요? 개식용 말고도요. 또 인간의 쾌락이나 계급 사회를 위해서 보편 타당한 상식과 윤리가 무시된 채 타자를 착취해왔던 거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까지 그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무시하고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존중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 이렇게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문화마다 도덕적 잣대가 다르다는 견해이지 문화적 다양성은 그게 무조건 옳다라는 거 아니고요. 보편적인 윤리관에 입각해서 옳다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식용을 문화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인식의 배경에는 한 사회에서 어쨌든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문화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깔려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회, 모든 민족 내에서 벌어졌던 현상들이 역사,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두 남김없이 우리 사회에 계승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전시된 문화유산이 과거 민족 모두에게서 전체적으로 다 행해져 왔던 것이냐. 개식용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대의 보편적인 가치관 혹은 공공적인 가치나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저해되고 있거든요. 지금 반려동물 인구수 너무나 늘어나고 있어서 이 동물들 잃어버리면 한쪽에서 정말 이거 개고기로 죽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 안에서 이렇게 똑같은 먹거리로도 보고 혹은 반려동물로도 보고 이런 두 가지 가치가 항상 혼재하면서 이게 늘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정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현 대표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의견 전화 한번, 개식용 찬성 의견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안용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자료를 찾아보니까 개고기 식용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합법화, 양성화를 주장해 오셨던데 개고기 식용은 식문화가 아니다. 반려동물을 식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수님? 우리 민족에게 개는 길러서 잡아먹던 가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예,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역사를 살펴보면 개 식용을 했는지요?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래된 우리 음식 문화인데, 선사 시대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대부분 개를 잡아먹은 유적이 나와요. 그리고 프랑스인 조상이 골로아족인데, 이 사람들도 개를 잡아먹은 흔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애완견을 잡아먹던 식용견을 잡아먹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가도축이 허용되어서 아무 데서나 잡아먹어도 되도록, 그리고 완전히 자유화된 상태고 법적으로 애완견, 식용견 구분이 없습니다. 예. 저 식품영양학과 교수로서요. 우리 사실 여름에 개고기 찾으시는 분들 개고기 먹으면 좀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 힘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개고기가 우리들한테 좀 이렇게 건강에 좋은지, 보양식으로 적당한 음식인지 어떻습니까, 교수님? 개고기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소화력인데요. 그래서 한여름 더워서 지치고 소화 능력도 떨어졌을 때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오장을 편하게 하고 허한 것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동의보감에도 허로에 좋고 양기도 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상, 즉 칼 등에 의한 상처나 수술에 좋다고 하였고요. 그래서 스스로 먹으라는 권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지방질인데요.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몸에 좋다는 닭가 불포화 지방산, 즉 이걸 오메가 지방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개고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오리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순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중풍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개고기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사실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보신탕집 주인, 개 사육자, 개 납품업자 등이 인터넷을 잘 몰라서 조직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활동하지 못할 뿐이지 상대적으로 젊은 동물 보호론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해 여론을 주도하고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것이 주된 여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허수다라는 글을 쓰신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정말 현실의 여론은 개고기 식용이 대세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예, 개고기 식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이든 아니든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금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법에 1978년도까지 개를 정식 도축장에서 잡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가 그 규정을 없애고 도축장이 아닌 곳에, 즉 아무 데서나 잡아먹어도 된다고 법적으로 완전히 풀어줘가지고 즉 완전 자유화시켜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젊은 층의 개고기 식용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반대를 외쳐도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신탕집이 없어질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충청대학교 안영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팽팽한 찬반의 의견 잘 들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계속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인천도시 생태환경연구소의 박병상 소장 모셨고요. 시민 칼럼니스트 정병기 씨 그리고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 논쟁거리인데 네, 오늘은 자꾸 제가 발음이 안 되네.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상 소장님. 네. 우리가 지금 두 분 전문가와 찬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고기 식용. 저는 동물 애호 단체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예. 저는 지금 사실 식문화 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 개고기는 아주 가난한 농민들이 주변에서 간단하게 취해서 농양 보충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회는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제 관습이었다 하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과거의 얘기 때문에 많이 먹어왔고 이제 그런 사람도 아직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합법화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별로 외국에 갈 일은 없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첫인상으로 바로 묻는 것이 아직도 개고기 먹냐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그러니까 국가 이런 개고기 것들이 식용을 그 금지되는 순간에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개는 다른 동물과 달리 감성을 주고받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울 때 이름을 붙이죠. 소나 돼지는 이름을 붙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잡은 먹을 때 그렇게 감성적으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자기가 키우던 걸 잡더라도 딴 사람한테 맡겼죠. 근데 개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감성을 주고받는 동물을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먹을 정도로 개가 생김새를 보나, 그러니까 집에서 해온 일을 보나,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그 상황이 지금 빈약하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먹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먹었지만 굳이 이걸 대외적으로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전 세계에 개고기를 먹는 국가로 바로 그냥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개고기 드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있죠. 예, 어떤 얘기를 해주십니까? 되도록 먹지 않기를 바라죠. 예. 근데 고기도 많은데 고기의 문제도 있는데 굳이 개고기까지 먹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죠. 네. 정병희 칼럼니스트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조금 여기 소장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네. 이 개고기 문화는 하나의 우리 문화와 그런 전통 음식이라고 할까요? 우리 국민들 간에 그 속에 계속 지탱해온 그런 음식으로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그 개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러냈고 나 개고기 먹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나라 1년 개 소비가 약 500만 두라 그러는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개고기 식용 인구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없죠. 그거는 얼추 봤는데 개가 한 500만 두가 식용으로 이용된다 이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먹는 거 개인이 먹는 것까지 그렇게 먹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개고기 예전엔 원래 이름은 게장국입니다. 게에다 장을 풀어서 먹는 게장국, 그러다 보신탕, 그 다음 영양탕. 이름의 변화는 사철탕, 사철탕 이름의 변화는 있지만 그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고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정부가 정말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국제적인 글로벌화에 대해서는 나설 수 없지만 이것은 조용히 위생적인 문제, 도축 이런 문제를 육류관련법으로 적용을 해서 깨끗하게 또 재래시장에 가면 이렇게 개틀에다 개를 잡아놓고 손님이 이 개 잡아주세요 이러면 바로 때려잡아서 주기를 이런 일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 대가리나 소 대가리나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파는 것도 사실 외국인이 볼 때는 아주 야만이라고 그래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그것을 좀 개선을 하고 우리 음식 문화로서의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않겠느냐. 어차피 개 식용 인구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건 없앨래야 없앨 이걸 수도 합법화해서 좀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아까 있도록. 그 교수님도 없앨래야 없앨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먹는 사람도 죄인 취급받지 않고 또 파는 사람도 죄인 취급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방치하지 말고. 예.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 개고기를 먹는 것이 문화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거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의 갈림이 있는데 문화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개고기가 지금 500만 두 이상 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곳곳에 뭐 영양탕, 사철탕 이렇게 변화하게 됐던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88 올림픽을 앞두고 그 집중 단속을 벌였기 때문에 보신탕이라고 하거나 뭐 게장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썼다가는 이제 전부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억누르고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걸 먹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어떤 그 레시피로 정리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옛날의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 민족으로 또 그 목축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상태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뭐 개 이외에는 참 찾기가 어려웠었던 때에 만들어진 그러한 문화라고 해도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는 그렇다고 하는데 법제화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김치를 만드는 법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김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개를 먹는 것을 식용으로 분류를 하면서 법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모두에게 합법적으로 개가 식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적절한 조치들이 또 있겠죠.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시그널들을 갖다가 시장에 준다고 봅니다. 그것이 과연 그 바람직한 그런 그 식문화의 고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가 있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을 좀 범주를 나눠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쪽 끌어오고 저쪽 끌어오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건 문화 사대주의 아니냐 외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국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개를 식용을 하죠. 동남아라든가. 그 중국 문화권 뭐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개를 지금 안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금 중국 문화권 내에서도 강력하게 그 농경 사회였던 곳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또 중국에서도 광동성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이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다른 대체 그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곳들에서 개 고기에 대한 레시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지금부터 이제 딱 끊어버리자 10년이면 없어진다. 문화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나온 말씀 중에 식용, 비식용 기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도 사람과 가장 교감을 많이 나누는 동물인데 어떻게 그 동물을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소장님께서 보시는 식용과 비식용 기준 무엇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는 뭐 그 기준은 먹어서 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먹어서 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약 같은 경우도 독이 그 되느냐 기준으로 본다면은 개는 식용이 될 수 있겠군요. 뭔 식용 하겠습니까? 빈대도 식용이 될 수 있고 뭐 약어도 식용이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죠. 하지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되묻는 거죠. 지금 이렇게 뭐 농경 사회도 아니고 지금 뭐 아까 박서연 대표는 10년을 두었습니다. 지금 문화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제 가만히 보면 문화라는 게 삶의 방식인데 지금 삶의 방식은 농경에서 더 많이 떨어져 왔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습관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습관도 문화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습관은 10년이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이 박서연 대표의 얘기고요. 저는 이제 개를 애완용, 집에서 키우는 예쁘게 길들인 애완용.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 거는 식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제 사료를 조금 줘도 큼직큼직하게 자라고, 살도 많이 찌고, 뭐 이런 거는 식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종차별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흑인은 감정 표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때려도 아프지 않을걸. 이라는 식의 백인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함부로 살았던 이해가 있죠.
이런 그 종에 대한 차별주의는 그 사람에 대한 차별주의로 가고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갑니다. 그러니까 개는 똑같은 개일 뿐입니다. 크든 작든 귀엽든 아니든 그건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요. 크든 작든 자기 감정을 주입하면 그보다 더 충실한 개가 없지요. 귀여운 개도 없고. 다만 우리가 키울 때 개를 개답지 못하게 키우는 것,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식용이다 아니다 개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애완용 개를 키우시면서도 또 개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식용의 경우는 근데 개고기를 좀 드십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뭐 드시진 않으시고요. 근데 뭐 또 식구들은 먹습니다. 예. 식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를 길러야 되는데 좀 환경이 좀 좋게 길러서 이게 고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 개고기 유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비위생적인 측면이 많이 언론에 부각되고 또 외국인들이나 관광객 또 이런. 요즘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개들이 도축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그 법적 틀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도살하고 뭐 이 사러 온 구매자가 이 개요 그러면 거기서 틀에서 꺼내서 바로 죽이던가 뭐 어떻게 해서 바로 고기를 바로 만들어서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사가는 사람도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것을 안 보고 고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판매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거기서 때려잡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도 그렇고 먹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나 실제로 지금 법에 있어서 구멍이 있는 건 사실이죠. 실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큰 구멍 때문에 이런 논란이 사실은 그 불필요한 부분들의 논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용과 비식용을 나누고 그 식용은 식용으로 관리하고 뭐 비식용은 비식용으로 관리하자. 글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길거리에 유기견이 되면 바로 식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동물들을 정확하게 보호하고 잘 그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식용 비식용으로 나눠갖고 뭔가를 깨끗하게 말할 수 있다, 뭐 도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식용이 있어요. 요쿠샤나 조그만 것들은 그것도 상당히 많이 도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에 볼 때는 주변에서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그 뭐 유기견들이나 이런 그 경우들이 그 도축된다는 그런 그 보고들은 꽤 덜어 있었고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 법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가운데서 아주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럴 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완전히 불법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단속을 하고 다니면서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 개고기도 합법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이 나오는 것이 그런 건데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따로 만들어서 그 관리법에 그 정확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안 하면은 그 엄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축산 그 사업들을 보면 그 기업화되어 있는 그런 몇몇 그 공간들을 갖다 제외하고는 사실은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곳에는 열악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법이 있지만 그 법이 모든 것을 커버해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말이죠. 근데 그 문화적인 것들이 실제로 그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오래된 것처럼 개는 어떻게 도축해야 된다. 개는 뭐 어떻게 그 다뤄야 된다. 이런 문화들도 잘못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그 주변에 그 마치 이렇게 정의인 것처럼 그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노력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정부가 여러 가지 여건상 나서기 어렵다고 하면 현행 용류를 다루는 관련 법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고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축, 유통 요 두 가지만 바로 잡아도 많이 문제가 개선돼요. 그렇죠. 조리에 있어서 위생 이런 것들도. 뭐 합법화를 정부가 못 해준다고 하면은
관련법만 가지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보신탕집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그래도 고위공직자분들 이런 분들 또 여름에 아주 아낌없이 잡수십니다. 예. 그래놓고 뭐 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말하면 글쎄 조금 개면쩍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잘 먹고 이빨 쑤시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분들이 지금 다른 데는 없어도 지금 삼복지경에 그 집에는 아주 늘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된 현실에 이것을 뭐 어떻게 못 먹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건 어렵죠. 근데 이제 개고기 합법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고기를 못 먹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개고기를 합법화하고 도축위생을 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개고기 먹는 국가로 이제 선포하는 것이 되고요. 아마 세계에서도 그런 예가 없죠.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것이 최근에 한 4, 5년 됐나요? 서울시에서 개고기가 합법화되면 바로 3분 개고기를 만들겠다. 3분 개고기. 물만 이제 3분 동안 집어넣기만 바로 그래서 먹을 수 있게 하겠다. 뭐 개고기의 다양한 피자에도 집어넣고 다양하게 만들겠다. 하는 이제 포부에 젖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영근 교수도 그런 이제 주장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개고기의 현대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개고기를 뭐 아주 통조림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팔겠다는 이제 참치캔 팔듯이 하고 있는데 합법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사이가 왔을 때 작을 잡아주던 그 닭이 그게 비위생적이었을까요? 그것이 이렇게 뭐 유통기관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그렇듯이 이건 법으로 다 관리하지 않고도 지금 여러 가지 위생법이라든가 축산법이라든가 기존의 법으로 이제 관리하고 이거를 합법화를 해서 대량 생산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개농장이 굉장히 거대화될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소 키우듯이 어떤 사료를 줄까? 제일 싸구려 사료를 줄 겁니다. 빨리 크게 할 겁니다. 통장 얼마를 줄 겁니다. 걔는 2마리씩 집어넣으면 그냥 공중공중 떠다니면 난리가 나니까 이제 가둬야 될 텐데 같이 가둬놓으면 서로 모읍니다. 닭도 서로 쪼기 때문에 부리를 자르죠. 돼지는 꼬리를 자르고 이를 빼버립니다. 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거 좀 살펴보자는 거죠. 합법화가 될 경우에는 그럼요. 경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전화 연결을 하셨던 동물보호단체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법으로 그 먹거리들을 갖다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실제로는 이 먹거리가 누려야 될 먹거리조차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못 누리게끔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야말로 눈앞에 요리의 소재로서만 다룰 수 있게끔 해놓는 그런 법들을 만든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법들을 개고기를 식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그야말로 우리들의 문화 개고기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끊어지기를 걱정해서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고기와 관련된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이걸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폐들이 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지금 개고기 식용 인구가 존재하니까 어느 정도 그 개고기가 잘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걸 합법화하는 것은 조금 정부가 난처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합법화해야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분은 합법화하는 데는 일단 반대 입장이신 것 같고요. 합법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저는 정부가 나서면 좋겠지만 정부가 곤혹스러우니까 안 나서고 있으니까 현행 관련법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것을 문제를 좀 바로 잡자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합법화를 하는 가운데 단지 국가가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망설이는 것도 있지만 그걸 합법화해서 대량으로 개를 기르고 유통시키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부가 합법화를 하려면 인허가를 제를 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뜨뜻무띠게 하려면은 차라리 정부도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니까 정부가 그런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지금 있는 것은 곤혹스럽기 때문에 있는 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부의 자꾸 합법화를 요구할 게 아니라 있는 관련법만 잘
해서라도 현장의 잘못된 이미지만 개선해도 이런 목소리가 좀 낮아진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동물 그 애호단체에서는 아까도 그림 나왔지만은 그냥 현장에서 목을 비틀어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자꾸 개 같은 걸 머리를 올려놓고 막 팔고 돼지 머리, 소 머리 올려놓고 사실 그거 후진국에서는 괜찮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중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안 좋은 이미지를 주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지. 예.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지 않습니까? 막히지는 않아요, 이게. 또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지금 표본 조사를 해서 나온 것도 없고 정확한 숫자는 없어요. 그러나 500만 두에 가까운 개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애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글쎄, 500만 두면 꽤 많은 많죠. 것 같은데요. 많죠. 닭은 1년에 우리가 억 단위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500만이면 우리가 5천만이니까 대략 10명이 1년에 한 마리 정도 먹는 거다. 예. 그 이제 계산해 보면 아마도 한 번 여름 한철에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나이 40, 50대 이상이거나 이제 과거에 이런 먹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예. 누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예. 누가 개 먹으러 가자 했을 경우에 싫어요 하기가 참 민망하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근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또 같이 가서 뭐 앉아 있는 그런 사람까지 다 합치했을 경우에 그 정도 숫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하지만 뭐 제 주변에도 보면 요즘 뭐 고기 안 먹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특히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물론 개 키워도 먹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개를 키우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생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몽골에서는 양을 굉장히 이뻐하죠. 실제로 양도 굉장히 정서적인 교감들을 많이 나누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맛있게 잘 먹죠. 그런데 반드시 양을 잡을 때 그 양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을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고 그 양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축원을 하면서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인연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게끔 기원을 하는 그런 자세로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양고기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다시금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이런 기본 인식 속에서는 개를 그렇게 도축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개를 식용으로 나눠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장식으로 만드는 게 그게 위생이고 그게 정말 우리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인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대로 정성을 다해서 사위를 대접해주는 장모님의 마음으로 그 닭을 고르고 닭을 잡고 닭으로 요리를 만들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먹거리를 특히나 이런 동물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먹거리를 우리가 받아 안았을 때 그때 충분히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 희생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을 하는 그런 교육들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먹을 걸 남긴다거나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진다거나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로가 희생을 하면서 서로의 조화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10년 전에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근무하던 학교에 저희 학과의 학과장님이 참 개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름이면 거의 매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미국 생활에 돌아오니까 또 개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묘한 또 그런 또 관계가 만들어질까봐 참 참으면서 처음에 이게 개고기를 처음 접했는데 참으면서 따라다니면서 먹었어요. 먹는데 처음에는 한두 점 먹다가 또 이게 맛있지 않냐면서 또 그러다 보면 맛있는 척하면서 더 먹게 되죠. 근데 그래서 그 주변에 상도동 영등포 일대에 많은 개고기집을 다니면서 1년 동안 엄청 먹었어요. 개고기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가다 주방 같은 데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에요. 그걸 그렇습니다. 보면 참 그냥 비위가 아주 상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긴 했는데 먹는 인구는 존재하고 이거 합법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접어두고서라도 어차피 먹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그래도 비위생적이지 않은 고기를 먹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요? 글쎄, 그것도 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안 먹으면 제일 좋겠죠. 네, 안 먹으면 비생적인 가축 아니고도 이제 식당도 위생 처리해야 되냐. 어떤 식당이든 간에 예. 그 기준을 적용하면 어떨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뭐 지금 학교 요즘 TV에서 나오면은 이제 급식소 같은데 뭐 음식을 예.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뚜껑을 닫아놨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체크하잖아요. 뭐 그런 식의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걔는 유통기한이라는 걸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 유통기한. 지금 그 개고기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강력한 그런 근거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왔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른 그 고기들은 그 이력이 추적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왔고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지 정말.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현재 얼마나 지난 고기인지, 언제 잡아서 얼마나 지난 고기인지, 그래서 그 신선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런 그 것들이 위생적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건지, 그 개에 맞는 특별한 위생적인 어떤 환경들은 식당에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 거지, 이런 기준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사실 지금 개라고 하는 걸 명시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동의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대장균이 몇 마리가 있느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 따진다거나 그 어떤 식당이냐 묻지 않고 이제 거기 그 기준을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고기 식용을 완전히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어떤 위생법이나 그 여타의 어떤 축산법 가지고도 충분히 그럼요. 지금 개고기 유통을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도축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그 위생적인 문제가 많이 감소되죠. 왜냐하면 몰래 아무 데서나 헛갈아서 잡고 뭐 숯불에 잡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은 그럼 주로 어디서 개고기 도축이 이루어지나요? 그 TV 보니까는 뭐 시장에서 바로 목을 비틀어 가지고 개를 잡는 것도 보여주네요. 그런데 대개 이제 예전에 선조들은 그 개를 자기 개가 아닌 이웃집 개를 이렇게 철렵에 내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별도의 사람들이 가서 목을 매달아서 잡아가지고 까실러 가지고 지금 와도 또 틀립니다. 어디는 또 뽑고 어디는 까시려는데 까실러 가지고 고기를 이제 만드는데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이 도심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위생 처리가 안 되는데 잡다 보니까 땅에 놓으면 이런 균이 묻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제대로 된 그 도축장에서 잡는다고 하면은 그런 그 위험은 없어지죠. 그러면은 그런 정상적인 개고기 도축 시설을 만드는 것도 개고기 식용을 합법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면.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니까 결국 육류 얘기로 이제 자꾸 가게 되죠. 뭐 사실 미국의 거의 8초에 한 마리씩 잡는 그 소를 잡는 그 시설이 과연 사법이 깨끗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뭐 거기 위험하기도 하고 비생적인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몰래 잠입 추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고기를 적게 먹는 분위기. 아까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고기를 먹더라도 이건 뭐 양이나 염소뿐만 아니라 이 술록을 잡을 때도 다 그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그 고기가 나한테 온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니까 저는 뭐 고기가 약인 사람도 있고 꼭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수술했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단백질이 급격하게 빨리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거는 진짜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으면 회복이 빠른 건? 그거는 이제 그 실제 임상이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마 규명하려면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까지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고기를 어마니 먹어서 탈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 그 사료로 주는 문제, 요즘 뭐 유전자 조작, 옥수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땅을 혹사시키고 옥수수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석유 에너지가 옥수수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100을 투자하면 옥수수 10을 넣고 옥수수 10을 투자하면 고기 1kg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불려야 될 것인가.
그런 게까지 나가는 거죠. 만약에 개고기 합법화가 되면 개 역시 그렇게 키울 것인데 예. 지금 고기가 이렇게 널려서 문제인데 굳이 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복잡한 제도 속에서 얽혀 설킬 바엔 먹지 않고 이제 조용히 먹는 사람들은 조용히 먹는 것까지는. 근데 개 식용 인구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개고기 파는 그런 집을 가봐도 남성들이 많고. 근데 우리 한국 남성들 그런 문화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먹고 나면서 몸에 좋다는 등 뭐 무조건 이제 고신 문화에 예. 빠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 또 그 먹는 문제를 제3자가 왈가왈가하는 것도 사실 개인의 선택이다. 예, 그렇죠. 예. 개인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예. 이거를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위생 문제 정도는 그런 그 비위생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제도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개인의 선택의 권리까지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죠. 예. 근데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른 생명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주면서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포아그라 같은 그런 경우도요. 많은 사람들이 야만적인 요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자신의 혀를 잠시 동안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생명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들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먹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나한테 왔는가 이거를 투명하게 봐야 돼요. 예전에는요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기를 대부분 집에서 잡았어요. 시장에서 사온다기보다는 집에 있는 그런 뭐 가축들의 그 개념으로 그리고 실제로 직접 우리 뭐 할머님이나 이런 분들이 잡으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한 생명이 죽는구나 그런 걸 배웠거든요. 그걸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그냥 덜렁 눈앞에서 탁 뜯으면 고기가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아이들한테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생명이 이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재인식,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공부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사실은 지금 개를 더 먹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다소 힘을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다뤄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몸에 익숙해졌다고 하면은 그 개를 잡아먹더라도 그 개의 그 중요성 뭐 이런 문제 생명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이 그저 마시되 음식으로만 나와서 먹다 보니까 이것이 개고기다. 네. 또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발전해서. 네. 그러니까 개고기 먹고 나서 개고기야 이러면 이게 개고기였어. 이렇게 정도로 그 요리가 지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개고기를 무조건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무조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 고기가 어떻게 나에게 눈앞에 왔는가를 알게끔 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방송을... 실제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집에서 기르던 그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그날 고기 전골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도 그걸 먹지를 못했어요. 그 강아지는 물론 그 강아지 잡은 건 아니에요. 그 강아지는 이제 그 도축자한테 주고 다른 고기를 얻어서 그렇지 않고 그런 뭐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요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우리 곁에 저와 같이 감정을 나누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린 그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런 마음들을 지금 되짚어야 되지 않나. 그냥 눈앞에 어느 날 살덩어리로 딱 와버리는 그런 고기들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비도덕적으로 그 먹거리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윤리의식으로 나간다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닭을 먹겠습니까? 뭐 소를 먹겠습니까? 근데 윤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고기 먹는 고기는 사실 윤리가 절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점의 고기만 먹을 뿐이지 이게 사실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불고기감일 뿐이고 스테이크감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거든요. 이 과정을 알게 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육이고 이제 생명에 대한 인식이죠. 그건 어쩌면 동물 아니고도 우리가 먹는 채소든 과일이든 다 그걸 또 알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낭비도 안 하게 되고 이런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좀 풀어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신 땅을 잡수시는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 이거 내가 보지도 않고 죄인이 됐네. 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보신탕 그 먹는 거 자체가 뭐 죄의식을 갖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지금 그 개를 비위생적으로 도축하고 뭐 유통시키고 돈이면 그만이라고 그냥 아무거나 잡아다 그냥 납품하고 이런 문제에서 우리 사회 문제가 이슈화된 거지. 조용히 제대로 기르는 개를 제대로 먹고 조용히 먹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뭐 반대 의견은 없어요? 이런 생물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요. 자기가 실험을 했답니다. 쥐를 키우면서 한 마리 쥐한테는 이름 붙여주고 잘 먹었냐 인사하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정작 실험약까지 집어넣는 것까지 했는데 죽여야 될 때는 차마 못 죽이겠다고 그래서 후배한테 몰래 시켰답니다. 근데 이제 지도에서 그걸 알고 크게 혼을 냈다는 거죠. 이렇게 축산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를 키우던 돼지를 키우던 감정을 주고받지 말라는 게 철칙입니다. 근데 지금 개는 어떠냐는 거죠. 과거에 우리 소를 그렇게 키우면서도 이름도 붙이고 그랬죠. 그건 자기가 안 잡았거든요. 이제 팔 때도 눈물 흘렸다 그러잖아요. 이 개는 그 입양 때서부터 우리는 반려한다 그러고 이제 내 생명을 같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지나쳐서 탈이죠. 입양을 할 때는 이제 생명 아이 하나 들여오듯이 입양하는 건데 이게 그런 문화가 지금 퍼지고 이게 좀 핵가족화되면서 사람이 정감을 나눌 때도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개까지 합법화 시켜가면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아가면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타날 현상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통조림이니 이런 것까지 내놔야 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가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이거는 좀 기존에 먹는 사람들을 뭐 탓하거나 그러지 말고 않더라도 서서히 줄어들게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노력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그 개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틀려. 요즘 뭐 애완용개들 뭐 장례식도 치러주고 뭐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거의 자식 키우는 정성과 비용으로 개를 키우더라고요. 막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아까 뭐 10년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아마 개를 식용하는 문화가 조금씩 줄어들 거는 같아요. 예, 아마도 그럴 겁니다. 오늘도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건 먹거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제대로 고민을 해보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눈앞에 내 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만 바라보면서 먹거리를 즐겨왔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개고기 논쟁이 일어나는 것들도 사실은 그 개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축되는지를 다 알면 쉽게 그걸 단지 고기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그 고민들 없이 고기로서만 대하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식용으로 무엇인가를 합법화를 해서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의 먹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지한 질문들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사실 뭐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찬성한 입장이신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개고기의 식용 이런 문제를 다뤘는데 동물 보호론자분들의 얘기를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귀담아 좀 듣고 그분들의 의견도 좀 존중하고 또 잘못된 그분들이 지적하는 그런 도축이나 유통이나 이런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돼서 앞으로 개고기를 식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이제 시대가 자꾸 가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겠지만은 뭐 잡수는 분들까지 입으로 그걸 못 먹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로 해서 서로 의견으로 상출 감정까지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개고기 문화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 먹는 것들이 그 먹거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좀 그 돈벌이에 국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되겠다. 네, 오늘 그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요. 박병상 인천도시 생태환경연구소 소장 그리고 정병기 시민 칼럼니스터 김성수 문화평론가 세 분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법 개정안 후폭풍이 만만치 않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더니 하루 만에 또 발표된 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한다지만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정말 위정자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뭘 원하는지 정부가 잘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명한 개정안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박희준의 경을 치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